인간은 왜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는가? 왜 사람들은 늘 같은 상처를 반복할까요? 왜 떠나야 할 사람을 끝내 떠나지 못할까요? 왜 불행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어쩌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을 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도 같은 후회를 합니다. 내일은 달라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똑같은 하루가 펼쳐집니다.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분노하고 같은 이유로 무너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용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심리의 문제입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새로운 삶은 아름다울 것 같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에도 익숙한 쪽을 선택합니다. 행복보다 예측 가능한 삶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0년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묻습니다. 왜 떠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익숙해서 그 익숙함이 오히려 안정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10년을 다닌 실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직서를 꺼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금의 불행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사상가 에리 프롬은 이런 현상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 자유를 피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그 결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보다 통제된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감옥이 불편해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담장 안에서는 적어도 내일이 예측 가능하니까요. 밥이 언제 나오는지, 어디서 자는지, 누가 내 옆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불행 속에서도 사람을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독성 인간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 모두가 이 심리의 포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처는 반복될까요? 왜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부모와의 관계,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모두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형태만 바꾼 채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인정받으려는 관계를 반복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그 관계에서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반복되는 연애 실패, 반복되는 직장 갈등,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인 선택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오래전 해결되지 않은 상처에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것들은 결국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 삶 속에 침투한다고. 상처를 외면하는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깊이 숨겨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상처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떠나도 그 상황이 끝나도 같은 감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매우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만족을 잃는다고.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다른 욕망으로 이어지고 결핍은 끝없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원했던 직위를 얻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원하던 것을 손에 넣은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됐습니까? 인간은 만족보다 결핍에 더 익숙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도 하나의 익숙한 상태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고통이 곧 일상이 됩니다.
그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행복이 낯설고 평화가 어색하고 고요함이 불편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심리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사고, 갈등, 분쟁, 경쟁.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빠르게 퍼지고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아름다운 집에 살고 더 행복한 가족이 있고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비교가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불행에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현대사회는 불안을 팝니다. 더 좋은 것을 사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 더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압박. 이 불안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불행이 정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이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삶입니까? 익숙함과 행복은 다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견뎌왔다면 그 고통이 행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버티는 것과 즐기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반복되는 상처를 멈추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더라도, 아니, 아프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단지 낯설에 대한 두려움임을 안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반드시 더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불행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견디는 용기보다 익숙한 고통을 내려놓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작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 용기가 어쩌면 당신 삶의 첫 번째 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고통이 익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행복인지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야담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